누구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삶의 마무리가 죽음이고요. 삶의 과정에서 가장 힘든 과정이 죽음이 아닌가. 오늘 선생님하고 나눌 얘기는 이제 죽음입니다. 아산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서 32년째 맞습니다. 중환자들을 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죽음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을 모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병원 중에서도 그 죽음을 가장 많이 자주 목도하시는 분들이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맞을까요? 네. 네.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인간의 인생사에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태어나는 거, 그리고 죽는 거. 그래서 이제 죽음 얘기를 할 건데, 혹자는 그러기도 할 것 같아요. 아니, 살기도 바쁜데 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선생님은 또 죽음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준비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뭐 책들이 많이 예, 나와 있죠. 네. 뭐 오늘을 살아야 되는 예. 이유가 네. 바로 죽음이라는 현상을 그렇죠. 생명처라면은 누구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네. 결국 한 삶의 마무리가 죽음이고요. 네. 삶의 과정에서 가장 힘든 과정이 죽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준비하지 않나요? 네. 자기의 비 오는 날에 대비해서 뭘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의료 현장에서 보면은 의외로 죽음에 대해서 가족들도 환자도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네.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흔히들 얘기하듯이요. 그런 것을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보통 이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죽을 거냐, 이제 이런 주제는 철학자를 모셔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의료 현장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그 까닭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생명이 어느 순간 끝난다. 내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이제 여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죽는다는 게 네. 뭐 생물학적으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인간의 육체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도대체 생명이 끝난다는 거, 죽음이라는 거, 사망이라는 거,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되면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요. 네. 우리나라 헌법에 죽음이란 이런 것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 규정할 수가 사실은 없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의사니까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로부터 이제 받은 네. 유전자들의 그런 그 중요한 기능이 다 끝나는 순간, 네. 그것을 이제 거시적으로 표현하면은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반사가 끝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부르는 거죠. 네. 근데 뭐 죽음은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음 중에는 내사라는 게 있지 네.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에도 장기 공여자일 경우에는 내사가 사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사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사회적인 죽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개체가 그 여러 이유로 인해서 사회적인 활동이 전혀 대인관계라든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속적 식물 상태라든지 이런 상태를 포함해서 사회적 죽음으로 정의하는 그룹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죽음에 대한 정의는 광범위한데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것은 심장이 멎고 호흡이 정지하고 중요한 장기의 기능이 없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은 국가마다 또 좀 다르죠. 장기이식을 우리나라에서는 뇌사가 판정이 돼야 할 수 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심장이 멎는 순간 우리가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죽음의 정의를 쓰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다양합니다.
생물체의 죽음 이렇게 그러니까 장기의 완전한 종식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람이 우리가 호흡이 먹고 그 다음에 심장이 먹고 난 뒤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거든.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 몸에 있는 혈구는 수백만 개가 매일 죽어나가고 새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네. 삶과 죽음이 떨어져 있지 않은 거죠. 우리 연결돼 예, 있다. 매일의 네. 생활에서도 삶과 죽음을 네.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철학자는 특히 중요한 일이 이렇게 오면은 나는 죽는다를 되뇌어 본대요. 그러면 이렇게 붙들려 있던 사소한 것들을 좀 놓게 되고 중요한 거에 집중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곤 하는데 이제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지금 이제 삶과 중첩되어 있다고도 얘기를 하셨지만 무슨 사고 같은 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무 자르듯이 확 되는 게 아니라 얼마 전부터 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죽음으로 가기까지. 그럴 때 이제 치료를 더 해야 되느냐, 뭐 말아야 되느냐, 또 그 법적으로도 뭐 문제가 걸려 있다고도 듣고 있는데 그 대목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 죽음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종 순간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게 의학적으로 현실인데. 그래도 왜 얼마 전부터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이제 모시다 보면 좀 뭐 얼마 안 남으셨을 것 같다, 준비하시라, 뭐 이런 얘기들은 이 하시잖아요. 현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네. 암이 걸리면 절망이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시점에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자각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드신 상태에서 암이 걸리면은 오히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는 게 중환자실에서 그냥 어느 한순간에 환자가 나빠져서 죽음을 직면하는 상황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나 언젠가는 죽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뭐 6개월이 남았대. 이제 이런 거가 꼭 100%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까 우리 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삶의 우선순위가 아주 실질적으로 네. 정해지는 그 준비 기간이 생기는 거죠. 그게 보통은 잘 안 됩니다. 네. 중환자실에서 가족들하고 우리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를 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치매가 있고 뭐 반복해서 폐렴이 생겨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인공호흡기를 쓴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치료하는 것이 환자한테 무익할 것 같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70이라 하더라도 다 고민하시는 거는 일을 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삶에서의 우선 순위지. 이제 나한테 의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드무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순간에 나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지금 더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네. 아닌가가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이제 듣고 시간이 유한한데 그거를 훨씬 더 분명하게 자각을 해서 그러면 남은 시간이 그게 20년이든 평균 뭐 30년이든 혹은 5년이든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을까? 그리고 나는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 이제 이렇게 할 때 그 당사자가 어떤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 의사 선생님의 입장에서 오늘 주제에 맞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가 되나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환자분들을 보면요.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밖에서 비가 오고 여름이잖아요. 네. 저분이 눈 오는 날을 보고 싶지 않으실까? 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이 이제 나한테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 당사자는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내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 뭐 버킷리스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죽는 순간에 그 정말 아쉽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사실 자주 생각해 보거든요.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왔을 때에 네. 나한테서 이것은 꼭 했어야 되는데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건강한 동안에는 자꾸 바뀌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예,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네. 만약에 정말 절실하게 네. 예감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면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소유라든지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